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시급한 조처가 필요한 국정 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당면 국정 과제를 7개 항목으로 소개했습니다. 7개 항목은 코로나19, 기후변화, 인종 형평성, 경제, 보건, 이민, 글로벌 지위 회복 등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가족을 위해 과감한 조치와 즉각적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검사 확대와 학교와 기업의 안전성 정상화, 효과적이고 공평한 접종을 위한 국가 접종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코로나19를 국정과제 리스트에 가장 먼저 올렸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불평등 대체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구제책 제공 등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인종 형평성의 경우 형사사법개혁과 의료접근법과 교육에서의 차별 종료, 공정한 주거 강화를 과제로 내놓았으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처와 클린 에너지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민자들이 환영하고 이들이 미국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이민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면서 국가안보 담당 인력의 강화와 전 세계에 걸친 민주주의 동맹의 재건, 미국의 가치와 인권 옹호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광폭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5시간 만에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17건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오늘은 약 10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인 20일 1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오늘인 21일에도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많은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철회시키는 내용입니다. 이틀간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코로나19 검사, 백신 접종에 필요한 물품의 생산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비행기 탑승 전에 코로나19 음성검사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자가격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또한 주에서 주로 이동할 때와 연방 부지 내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경제 관련해 퇴거 유예를 3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9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환경 관련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키스톤 엑셀 송유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민 관련해 멕시코 장벽 건설을 중단시켰으며 불법 체류 청소년의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센서스를 통해 연방 하원 의석을 결정할 때 불법 체류자도 모두 집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도 재단장됐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집권자의 통치 스타일과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초상화와 인물상의 변화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앤드루 잭슨 제7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빠진 것입니다. 잭슨의 초상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때 선택했으며 이후 백악관 내 인종주의의 상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인종주의 배척과 다양성 존중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잭슨 전 대통령의 초상화 교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자리는 과학자 출신 정치인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초상화가 대체됐습니다. 이는 과학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입니다. 이른바 결단의 책상 위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 업무 책상 뒤편 창문 앞에는 군부 깃발이 치워지면서 성조기와 대통령기가 놓였습니다. 성조기와 대통령기 사이에는
노동운동가 세샤르 차베스의 흉상이 자리했습니다. 차베스는 카톨릭의 사회 참여론과 좌파 이념을 앞세운 미국 노동계와 라틴계 미국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벽난로 바로 위엔 프랭클린 루즈벨트 제32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중심을 잡았습니다. 주변에는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과 당시 재무장관이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화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노예 제도를 폐지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도 짝을리로 함께 전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조지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상황은 어떨까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인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백신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백신 접종 대상자는 아직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still have far more demand than we have supply. This time we will not be expanding our current vaccine criteria beyond the 1A plus population.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현재 페이지 1A 플러스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대상자가 백신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캐슬린 투메이 조지아 보건부 장관은 연방 정부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고 있어 공급량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federal program. All the logistics are done at the federal level. We direct where the vaccine goes in the state, but the transport of that vaccine is all direc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조지아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공급을 늘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코로나19 안전지침을 계속해서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엘라바마주 버밍햄 한인회가 지난 17일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에 따르면 버밍햄 한인회는 최시영 회장 자택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고등학생 3명과 대학생 3명 등 총 6명에게 각각 $500씩 모두 $3,000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최시영 회장은 성금 후원자 33명과 한인 동포재단 후원금이 큰 힘이 되어 차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511만 2,244명, 누적 사망자는 41만 8,34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8만 8,54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38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0만 1,308명, 누적 사망자는 11,5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96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05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4만 3,491명, 신규 2,460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7,465명, 누적 사망자는 635명입니다.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08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3,795명, 누적 사망자는 83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7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7,106명, 누적 사망자는 63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97명, 신규 사망자는 1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연방상원 인준안을 찬성 84, 반대 10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으며 통과했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이에 따라 미국 내 18개 정보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가정보국장에 여성이 오른 것은 헤인스가 처음입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 주요직 지명자 중 처음으로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 책임자인 비밀경호국 데이비드 조 요원이 한국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데이비드 조는 완벽주의 성향이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대통령 경호팀 넘버 2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당시 모든 세부 경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계획을 세운 공로로 2019년 연방 국토안보부로부터 우수 공직자에 수여하는 금메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접종을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습니다.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공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지역 내 보건국 산하 백신 접종소를 일시적으로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보건국 산하 15개 백신 접종소가 21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백신 접종 예약은 일주일가량 늦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백신 부족으로 인해 이번 주 접종 일정이 잡힌 2만 3천여 명의 뉴욕 시민은 예정대로 접종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이 90만 건을 기록하며 2주 연속 90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겨울철 들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기업활동에 규제를 가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도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 기대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호텔, 술집, 식당, 카지노 등 적객업 부분에서만 1월 들어 49만 8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부통령에서 8년 만에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바이든 대통령은 분열과 증오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던 4년 전의 외침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금의 아메리칸 투게더라는 국정 비전으로 바뀌었다는 평가입니다. 시대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1월 2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